키코 잘못된 설명 6번은 선도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 잘못된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김앤장의 피고의 진술 요지 2013년 10월 15일 이 86페이지의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 그중 21페이지에 그 잘못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문에 꼭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꼭 있었다면 김앤장과 대법원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인용이라면 김앤장만이 책임이 있습니다. 김앤장과 대법원은 한국에서 절대로 무시 못할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통화선도 거래를 이러한 거대한 조직이 통화선도 거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선도 거래가 지금까지 잘 설명된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거나 못 보았거나 별로 없어서 못 봤거나. 저는 나름대로 이 선도 거래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CMA라는 것이 있는데 공인 관리 회계사입니다. 그 회계사 시험에 이 선도 거래에 관한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체에서 이 선도 거래를 실무에서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단단하게 잡고 있으니까 제 설명을 믿어도 별 차후가 없을 것입니다. 선도 거래는 선물 환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선물환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환율이 어떨 것인가 하는 짐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대로 짐작을 가지고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대로 짐작을 가지고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경매매에 의하여 매매가 됩니다. 통화선도 거래는 은행과 수출업체 사이에서 계약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것을 계산할 때는 미래의 환율이 아니라 현재의 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좀 이상하겠지만은 조금 참고 나가면 금방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 거래는 현재의 환율로서 그러면 어떻게 미래의 환율을 계산해낼 수 있는가? 그 수단은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로서 어떻게 그 계산을 해내는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출업자가 석 달 뒤에 100만 불을 입수하게 된다. 이런 경우 100만 불에 써놨습니다. 달러는 달러 표시를 해놓고 원화는 달러 표시를 안 하고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환율을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은행 간의 달러 이자율을 2%라고 하고 원화 이자율을 3%라고 해봅시다. 이 구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원화 이자는 전통적으로 거의 항상 달러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걸 2%로 했을 때 이걸 3%로 잡는 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4개의 숫자만 있으면 우리는 선도거래의 계산 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계산 절차입니다. 계산 절차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은행이 이런 순서로 계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렇게 1, 2, 3, 4 순서를 잡은 것은 계산의 순서를 이렇게 잡았을 때 선도 거래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단계 은행은 석 달 뒤
은행은 석 달 뒤에 100만 불을 갚기로 하고 지금 다른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합니다. 그러면 은행 간의 거래 원칙에 의하여 지금 상대방 은행은 99만 5천 불을 지금 이 은행에게 줍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100만 불을 받아갑니다.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즉시 환전해버립니다. 환전해서 이러한 금액의 9억 9,500만 원이라는 원화를 획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환전했으므로 은행은 지금 달러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전을 했을 때. 나중에 석 달 뒤에 은행은 100만 불을 수출업자로부터 받을 것이고 그 100만 불을 다른 은행으로 갚아버리면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달러의 보유고는 정리가 싹 되어버립니다. 환전을 했습니다. 3번에 환전을 한 그 은행은 석 달 뒤에 어떤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이 금액을 다른 은행에 대출을 합니다. 그럼 석 달 뒤에 기대되는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가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석 달 뒤에 이 돈을 돌려받아서 빌려주던 돈을 석 달 뒤에 돌려받아서 그 돈을 수출업자에게 줍니다. 줄 때 수수료를 뗍니다. 한 100만 원 뗀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정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뺀 것을 요거 뺀 것을 이거죠. 이것을 100만 불이라는 달러로 나누면 달러당 1,001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선도 계약을 했을 때 원화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원화 이자율이 달러 이자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를 주고도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이 금액이 올라가고 이 차이가 작을수록 이 차이는 내려갑니다. 만일에 똑같다면 수수료만 딱 떼면 그만입니다. 거의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경우에 이 상대방이 업자가 수출업자가 아니고 수입업자라면 이 1,001원이라는 계산은 거의 같지만은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달러가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불리하죠. 그래서 선도 계약이 언제나 지금 현재 시세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이 선도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이 통화 선도 거래는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서 그 뜻을 완전히 알고 나면 여기서 여기까지 말은 완전히 허황된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 각 통화 옵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선물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낮아. 그러면 내림세다. 그런데 통화 선도 거래를 하더라도 환율 하락에 의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라고 기대하지 곤란하였으므로 이 말 아니죠. 완전히 제거됐죠. 조그만 피까지 은행 수수료까지 아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 밑에 내려가더라도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부보다 약간 내려가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수수료가 많아져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조금입니다. 이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엄밀히 따지면 대법원의 잘못도 아니고 김앤장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쉬운 말로 정리해서 가르치지 않고 자꾸만 어렵게만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코 사건은 어찌 보면 하나의 비극이진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말 한번 봅시다. 이런 전제하에서 대법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선물 환율이나 시장 환율 이상으로 행사 환율을 높인 통화옵션 계약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환율이라면 그때의 환율, 선물 환율이라면 미래의 그때로 그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환율 이상으로 행사 환율을 높인 통화 옵션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서투르죠. 뭐 그냥 지금 내림사일 때는 그냥 시장 환율 이상으로 뭐 이런 말 하면 될 건데 뭐 선율 환율 이상 이나 뭐 이런 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빼고 생각합시다. 이는 군더더기입니다. 근데 사족 이 빼고 당연히 시장 환율보다 높으면 당연히 선물 환율보다 높을 거 아닙니까? 내림세니까. 뺍시다. 빼면 이런 거 있으면 헷갈리니까. 이 시장 환율 이상으로 행사 환율을 높인 통화 옵션 계약. 이 시장 환율 이상으로 행사 환율을 높인 통화 옵션 계약. 이러한 계약을 in the money 옵션이랍니다. in the money 옵션. in the money 옵션. 그런데 이것이 in the money 옵션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까? 설명 못했고 은행들도 몰랐고 대부분도 몰랐고 김현장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더마니 옵션입니다. 인더마니 옵션이라는 그 설명을 했더라면 어떤 다른 점이 나타났냐. 인더마니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인더마니한 전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인더마니 구조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기성이 있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있다고요? 이런 수요가 없습니다. 이런 수요가 있는 것을 유도한 거죠. 이런 수요를 유도. 그런 키코를 만든 사람이 뒤에 앉아서 방실거리고 있는 동안 그걸 잘 모르는, 비밀을 잘 모르는 은행 직원들이 가서 이제 수출업자들에게 꼬드긴 겁니다. 꼬드김을 당한 거죠. 이 수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요가 있었던 거는 제로 코스트 해칭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이것도 전략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전략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전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로 코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전한 제로 코스트 해칭 방법이 있느냐? 분명히 있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것이 바로 제로 코스트 실린더입니다. 키코는 실린더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원고는 행사환율 계약 조건을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특히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이상한 소리 이래 해놨는데 이 전부 이 말을 어렵게 해서 사람들 잘 못 알아듣게 만들어놨는데 전략적 판단 아닙니다. 이 바보 같은 판단이지. 이거는 속은 판단이지. 그리고 녹아웃 환율 이하의 환위험을 감수하고 이 키코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 중에 녹아웃 이하의 환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건 가장 작은 위험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첫째 부분 해지입니다. 부분 해지. 부분 해지를 하라고 대법원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분 해지를 했어야 한다고. 부분 해지란 거는 키코 속의 콜 옵션하고 달러 수급액하고 맞추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분 해지. 그러면 반 이상은 해지하지 않고 또 다른 해지 수단을 사용하지도 않고 딱 키콜을 위해서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다른 해지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콜 옵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풋 옵션하고 실제로 달러가 들어올 그하고 차이 달러, 그러니까 모든 달러, 보유하게 될 모든 달러의 반 이상을 아무 짓도 하지 마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키코의 콜 옵션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럼 콜 옵션에 봉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라 그 말 했습니까? 그런 말 했으면 아무도 안 사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화 옵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콜 옵션 위험을 당하잖아요. 콜 옵션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해지도 독이고 콜 옵션 위험도 독입니다. 이 두 가지 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 독사한테 물리든지 진해한테 물리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물려야 된다. 그런 제품을 보고 누가 사겠습니까? 제로 코스트 해칭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없다면 모르지만 있고 또 그보다 더 좋은 통화 선도 거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 무지가 생긴 것은 아무 제도가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삐뚤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선 선도 거래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이걸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키코의 문제를 벗어나서라도 앞으로 환회치를 하려면 이 업체, 수출 업체가 이 투기 이런 데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선도 거래 하십시오. 선도 거래 하면 안전합니다.
선도 거래할 때 이 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는 현재의 환율과 오로지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이 계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죠. 보니까 우리가 미래 점쟁이처럼 점질 필요가 없고 딱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거 계산 디테일 달라 하면 은행이 답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도 거래를 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한 푼이라도 수출 더 할 그 국리를 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자, 선도 계약 질문 있으시면 또 옆에 밑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이거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